투자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계기 궁금한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제 마음속의 스승님인데, 세이노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이라든지 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재테크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품고 있었다가,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그래 이거다,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거는 자산이고 나가는 건 부채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나눠가지고 자산 부채로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자산을 늘려야겠구나, 그럼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과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모으고 투자를 했거든요. 얼마까지 모으고 이 정도 모으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금액이 혹시 있으신지. 어느 분들은 1,000만 원을 모으고 투자를 해라, 1억을 모으고 투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천에서 1억 정도는 모아야지 정말 괜찮은 물건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모으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만 원만 있어도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10%다, 만 원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속이 되게 쓰려요. 더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왜 떨어졌지? 어떤 주식이 더 오르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시드를 얼마 모으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고,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모았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공부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언제든지 주식 투자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이 작은 물건을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괜찮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을수록 조금 더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게 되거나 조금 더 안 좋은 물건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시드가 5천에서 1억 정도는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5천에서 1,000만 원을 모으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한 후에 그때부터 투자 물건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올라가지고 그 정도 갭이어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 정도 갭이 사실 지방 물건들은 찾아보면 계속 있긴 있는데, 이제 지방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확 뛰었다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질 때는 엑시트 잘 안 돼요. 이제 물건을 내놔도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방 물건들 잘 살펴보면 있는데, 아무래도 리스크가 가장 덜한 물건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빌라 투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거나, 처음에는 경매 물건을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적으로 오를 만한 집에 전세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억을 모으고 나서 전세 투자를 했습니다. 내 몸값 올리는 거랑 재테크 공부랑 우선순위를 뭐에 두는 게 더 좋은지. 이제 우선순위는 본업에 충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업에 충실을 해서 본업에서 가장 가치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비로소 재테크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이상의 가치를 창출을 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주가창만 들여다본다?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은 회사에서 인사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본업에 충실한 후에 여유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본업을 다 하고 나서 여력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재테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본업의 현금 흐름이 안정하게 확보가 되고, 이로 인해서 투자에 쓸 시드를 좀 더 잘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본업에 일단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좀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직이든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월급에 대한 인상도 맞습니다.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부터 하고 재테크 공부를 이제 시작해도 되는 그렇죠. 것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1억까지는 정말 우직하게 돈만 모았거든요. 재테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딱 1억 모은 다음에 이제 재테크에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본인만의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테크 분야가 정말 많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의 분야들이 있는데 뭐부터 공부하셨어요? 저는 주식부터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의 복부인 분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돈이 되게 많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경북 경산이라는 약간 지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감히 투자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죠.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안정한 배당주들이 많았어요. 살 것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사기도 쉬웠었고. 네. 그때 수익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대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얼마 정도인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500에서 800만 원 사이에 투자를 했었고 이제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었었는데 그래도 수익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종목 분석도 열심히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주식 공부하는데 시간을 쏟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년 동안 얻은 수익이 1,000만 원이 안 됐었는데 제가 주식 공부하는데 쏟은 그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제 수익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때 약간 현타가 약간 왔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등락이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주식보다 안전한 부동산을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싸게 부동산을 얻을 수 있는 경매라는 좋은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매 책들을 그때 읽기 시작을 했는데 경매 책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허위 유치권을 이렇게 격파를 했다. 조폭이 있었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이거를 잘 마무리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이런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읽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높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경매 공부를 통해서 부동산을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분들이나 정말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때는 진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하면 되는지가 궁금해요. 지금은 사실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블로그도 좋지만 유튜브에 정말 내노라는 대단하신 분들이 엄청난 강의를 공짜로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보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는 유튜브라는 게 없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오로지 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책만 봤어요. 책을 보고 책에서 뭐 워런 버핏이 이렇게 투자를 하라더라. 그리고 워런 버핏 책을 그때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워런 버핏이 그때 직접적으로 책을 쓰진 않았고 이제 메리 버핏이라는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었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벤저민 그레이엄, 그리고 피터 린치, 뭐 존 템플턴, 앤서니 볼턴 이런 분들의 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그런 분들이 썼던 책들을 열심히 읽고 투자에 적용을 했습니다. 책에 다 정답이 있는 네, 거예요? 책의 대부분의 주식 투자의 방법론들은 대부분 책에 다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의 경우도 책으로 공부하셨어요? 부동산 투자도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는 한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경매도 있고 상가 투자, 토지 투자, 그리고 아파트 투자, 뭐 빌라 투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경매 투자 공부를 하게 되고 경매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케이스를 보는 게 빌라 투자예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라 공부를 하게 되었고 빌라 공부를 하다가 맞닥뜨린 한계점이 뭐냐면 빌라는 자산 가치가 그렇게 쉽게 빠르게 오르진 않는데 아파트는 굉장히 빨리 올라요. 그 이 차이점이 뭘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여러 팩터들을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한 20가지 정도 정리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파고들었죠. 통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금리가 영향이 있고 환율이 문제일까?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문제일까? 공급이 문제일까? 수요가 문제일까? 이런 걸 하나씩 따지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책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책에는 없더라고요. 책으로 통해서 제가 원했던 지식의 일부는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모든 건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요. 유명하신 부동산 강사분의 강의를 듣고 투자하기 충분한 부동산 지식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렇죠. 정말 중요합니다. 오르는 부동산은 왜 오르는가? 왜 오르고 어떻게 그런 부동산을 찾을 수가 있는가? 계속 의문을 가지고 본인만의 답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만의 답을 구해야지 스스로 온전히 이해를 하고 의심을 하지 않고 투자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날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투자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막 5천만 원이 떨어졌어. 그러면 후회하죠. 근데 이제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도 있고 맞아요. 그거를 사실 충분히 확신을 갖추고 투자하기까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 멘토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작은 성공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섣불리 팔지 않고 충분히 가격이 상승을 했을 때 매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성공을 경험을 해서 아니면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